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무기징역 선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예.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그렇습니다. 24살 정유정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지난 5월에 살해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갖고 왔고 정유정에게는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정유정이 어떤 부정적 욕구가 살인 욕구로 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정유정의 반응은 선고되는 순간에 잠깐 움찔했다가 예. 다시 고개를 떨궜다고 하고요. 변호인과 함께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재판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재판이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죠. 예.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던데. 예, 그런데 여러 차례 선처를 그동안 호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정유정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반성문도 많이 냈고 그랬습니다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이고 예. 물론 반성문에는 죄를 뉘우친다 이런 내용도 사실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자기적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반성문은 사실 21차례를 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식의 호소도 했기 때문에 정유정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도 면밀했던 측면도 이 범죄에는 있거든요. 추적을 피하려고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서 예. 사건 현장과 다른 층에 내려서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적이고 뭔가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측면들까지 다 포함해서 재판부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을 인정 안 한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두 번째 소식은 황의조 진실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국가대표 중앙 공격수이기 때문에 워낙에 유명한 선수여서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땄고 현재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갔고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뛰고 있고 그런데 이 불법 유포 사건이 터져서 연일 논란인데 예. 시간을 지난 6월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이 SNS에 폭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을 어떤 사실로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SNS에 첨부를 했거든요. 예.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여서 얼마 전에 잡혔고 구속까지 됐는데 그저께 K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예. 이게 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였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 가족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황의조 선수와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유는 아직 아무도 현 시점에서 모르는 것 같고요. 네. 동기는 중요할 텐데 황의조의 형수 쪽은 내가 해킹을 당했다.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한 것 같고요. 이 동기가 중요할 텐데 사실 동기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예. 일반적으로는 돈을 원한 것이냐, 어떤 금전 거래를 바랬던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돈을 예. 요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협박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친형 부부가 사실상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외 그렇군요. 나갈 때 예. 여러 가지 뒷바라지도 했고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돈이나 다른 목적은 아닐 것이다. 불화설도 한간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지금 일축된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무튼 실제로 형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예. 범인이 친형수였다는 걸 몰랐으니까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친형수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예. 이것도 아무튼 하나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는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황 선수는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포자는 어쨌든 구속된 셈인데요. 예.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자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법 촬영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가 이제 피해자, 즉 동정론이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 다른 주장이 이제 피해자 쪽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황의조 선수 측은 당시 촬영 여부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알았고, 즉 동의를 했고 삭제하는 것까지 보여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예. 이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황 씨의 주장을, 황의조 선수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있고요. 법률 대리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긴 한데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에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황 씨한테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는데 이 영상이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거냐라는 식의 말하는 내용이 남아있고요. 예. 그리고 황의조 선수도 이 피해자 쪽에게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일단 두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역시 진실은 아직까지 현 시점에선 밝히기가 어렵고요. 예. 경찰도 이 황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황의조 선수를 또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불길 뚫고 살렸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된 그 의료운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제 부산 연산동의 한 교차로였는데 이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서 화재가 난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예. 속도가 하나도 줄이지 않고 상가 건물을 그대로 받쳤고 한 시민이 달려들어서 기사님을 구하는 장면이 찍혀 예.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 때문에 간신히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일 보도가 됐는데요. 한 남성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예. 아무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요. 운전자를 예. 끌어내면서 예. 구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동시에 사고 현장에 주변에 시민들이 있었는데 불길이 워낙에 커서 시민들이 예.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초동 진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장면을 본 많은 분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다가가서 이제 구해주신 건데 이 택시 기사분이나 시민분 뭐 다친 데는 없습니까? 예, 지금 네. 다친 곳은 다행히 이 기사님만 좀 다쳤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분 같은 경우에도 화상을 입은 걸로 손 쪽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도 화상도 굉장히 큰 부상이어서 작은 부상이라고 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그러니까 화재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는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고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잠깐 저희가 소개드릴 분은 성함이 유세림 씨입니다. 예. 주변을 산책 중이다가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네요. 사람이 불에 타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리고 주변에 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꼭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어떤 의인이라는 표현이 예. 적합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자꾸 화재의 규모가 컸다고만 말씀드리니까 시민들이 초동 진압을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이 와서도 이 차에 화재를 진압을 하는데 무려 50분 만에 불이 꺼질 정도로 불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화재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고 원인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전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급발진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의견들이 네티즌 사이에는 예. 있는데요. 예. 지금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이 차량 정밀 감정을 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롤드컵이 뭐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예.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있었습니다. 일명 롤드컵으로 불리는 예. 서울에서 열렸죠. 아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데일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앵커님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예, 저도 사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네.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네. 게임을 실제 하지 않으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몰입이 돼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근데 나라 장르이기도 전체가 합니다. 들썩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관심 정도- 없던 사람들도 알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었냐면요. 네. 이게 실제 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15,000명이 응원전을 벌이기도 했고 이게 예. 열린 곳이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는데 네. 인파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결승전 생중계도 사실 모두 매진이 됐고요. 당일 CGV 전체 인기 순위 2위에서 영화관 그 예매율 순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인 스포츠계에서는 우리 K스포츠 중에 효자 종목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안겨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데일 정도의 인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예. 근데 어느 스포츠 못지않게 이제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업계에 고민이 있다고요? 예, 고민은 저희가 한 번쯤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예. 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 국제대회 우승도 하고 이번에 지금 한국 대표 T1이 4번째 우승이고 실제 우승도 굉장히 아주 쉽게 우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양궁을 보면 긴박한 순간들을 잘 대처를 해야 우승할 정도로 그만큼 긴박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팀인 T1과 국내 리그가 이제 LCK라는 리그가 있는데 예. 여기 LCK 리그가 적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인기 종목인데 어떻게 적자일 수 있겠느냐. 네. 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뭐 이미 2019년 이후에 정점 찍고 하락세고요. SK스퀘어 e스포츠 자회사 T1은 지난해 매출이 239억 원, 영업 손실 1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앞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페이커 선수 같이 유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적자가 줄어가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메우기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짚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선수 연봉으로 팀 운영비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리그 입장에서는 또 예. T1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 라는 이제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인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LCK 리그나 T1도 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축구, 스포츠 이런 유명 스포츠들은 이런 KBS 같은 방송사와 같이 계약을 맺고 중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중계 수익이 있는데 이 스포츠는 대부분 뭐 유튜브나 트위치 등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에 대한 여부가 타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적다.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익 모델에 대한 연구는 차차 또 진행 중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업계가 갖고 있는 고민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